이렇게 쓱 하고서 되네 하고 넘어가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탐험대전 곰씨고요. 오늘의 취미탐험은 저글링입니다. 최근 저글링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저글링 레슨에 대한 문의도 급증했는데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예약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한 분 한 분 다 직접 저글링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고민을 좀 해보니까 나온 결론은 어쨌든 유튜브 취미탐험을 통해서 도움을 드려야겠다 였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저글링 영상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만들려고 해요. 바로 리얼타임 원포인트 저글링 레슨입니다. 그동안 올린 영상들은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서 올렸다 보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커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 영상을 보고도 잘 따라하는 반면 또 다른 분들은 그 영상만으로는 좀 어려워서 분노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막 이딴 거 왜 시키냐면서. 물론 제가 아무리 자세하게 알려드려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여전히 존재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분이라도 더 저글링을 잘 배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리얼타임 원포인트 저글링 레슨 말 그대로입니다. 리얼타임. 그동안 요약해서 정리했던 내용들이 아니라 실제로 레슨을 하는 것처럼 반복, 수단하는 과정을 포함시킬 거예요. 그리고 원포인트는 전체적인 모든 내용이 아니라 꼭 필요한 딱 한 가지 포인트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영상마다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소 겹칠 수 있지만 그래도 저글링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자세하고 친절하게 만들겠습니다. 선정되는 주제들은요, 그동안 나왔던 질문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저글링을 지도하면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저글링을 하면서 어렵거나 궁금했던 점들을 댓글로 써주시면 가능한 범위에서 선정을 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바로 공 두 개를 할 때 공끼리 자꾸 부딪힌다는 겁니다. 공끼리 부딪히는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 공이 지나가고 나서 던져야 되는데 지나가기 전에 던져버리니까 부딪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궤적입니다. 공에 지나가는 궤적이 겹쳐지면 안 되는데 던지고 받는 손의 위치가 바르지 않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널 고정 끝까지 함께 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공 1개로 포물선 2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 2개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 1개를 잘해야 되겠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옆으로 공을 던지고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쓱 하고서 되네 하고 넘어가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던지는 손 그리고 받는 손의 위치입니다. 던지는 손, 받는 손의 위치예요. 잘 보세요. 어깨를 기준으로 던질 때는 어깨보다 안쪽, 받을 때는 어깨보다 바깥쪽입니다.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구분되시죠? 자, 이렇게 던지면은 포물선이 1개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은 포물선이 2개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럼 50번 연속으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지는 손의 위치, 받는 손의 위치를 신경 쓰시고 중간에 떨어뜨리면 다시 처음부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
50번 끝! 2단계는 포물선 두 개의 모양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글링에서 높이는요, 박자를 만들어주는데 높이가 같으면 박자가 같고 높이가 다르면 박자 또한 어그러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각도도 거의 비슷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모양이 같아져요. 기초 저글링을 배울 때 기억나시죠? 앞에 가상의 직사각형의 틀을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이거는 제가 개발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원조라고 하면은 거짓말입니다. 자, 아무튼 가상의 사각형 틀을 만드는데 너비는 어깨 너비, 높이는 이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꼭지점 두 개가 나오죠?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공은 이쪽에 있는 꼭지점을 찍고 떨어지고 이쪽에 있는 공은 이쪽에 있는 꼭지점을 찍고 떨어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던지는 손의 위치, 받는 손의 위치, 꼭지점까지 모두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쪽 꼭지점 보이죠? 얘를 던졌는데 높다. 그러면 힘을 좀 빼서 낮게, 그리고 만약에 낮다 싶으면 힘을 더 줘서 높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균일하게 이 모양을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습 50번을 할 건데요. 중간중간에 꼭지점 위치를 놓쳐버리면 맞추려고 애를 쓰시고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1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50번) 3단계는 진짜 공과 가상의 공을 잡고서 두 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손을 꽉 하시면 안 됩니다. 공 터져요. 진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공을 던질 때 얘도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준비되거든요. 던지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기본 자세는 이렇습니다. 던지고 던지고 받고 자, 던지고 던지고 받고 하는데 중요한 거 던지고서 받으러 가죠. 보세요. 던지고 받으러 가죠. 그래서 던지는 손의 위치, 받는 손의 위치는 여전히 신경 써야 됩니다. 반대로 하게 되면은 던지고 받고 받는 손은 바깥쪽, 던지는 거는 안쪽입니다. 대부분 이 손의 위치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에요. 그리고 이때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공이 정점에 올라가 있을 때 다음 공을 던지는 거예요. 정점에서 던지는 거죠. 준비 던지고 타이밍을 맞춰야 됩니다. 준비 던지고 정점에 있을 때 이 정점의 타이밍을 모르시면 기존의 영상을 잘 안 보신 겁니다. 다시 한번 꼭 보시고요. 지금부터 50번 연속으로 시작하겠습니다. (50번) 네 번째 단계는 공 두 개를 가지고 할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던지는 손과 받는 손의 위치, 꼭지점의 높이와 이제는 타이밍까지 모두 다 신경 써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하면 할수록 좋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50번 연속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이 올라갈 때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이 공이 정점에 있을 때 던지는 겁니다. 이 타이밍 잘 신경 쓰시고 집중하세요. 자, 시작. (50번) 다섯 번째 단계는 던지는 손의 순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정말 지겨울 텐데요. 딱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던지는 손의 위치, 받는 손의 위치, 그리고 꼭지점, 던지는 타이밍 잘 신경 쓰세요. 바로 50번 시작할게요. (50번) 중간에 떨어뜨렸으면 다시 처음부터 1부터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겠지만 이 두 개가 잘 되면 세 개는 정말 훨씬 더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여섯 번째 단계는 던지는 손의 순서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건데요. 오른손 왼손 했으면 바꿔서 왼손 오른손 하는 것이죠.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바로 50번 시작하겠습니다. (50번) 완료! 지금까지 잘 따라왔으면 이제는 공이 부딪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바로 7번째 단계인 시선의 방향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두 개를 할 때 공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공이 지나가는 이 궤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이 교차하는 이 포인트와 이마 사이 이 정도의 시선, 거의 정면에 가깝죠? 앞을 보시면서 하시는 건데요. 이 앞을 봐야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2개지만 나중에 3개를 할 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정면을 보면서 하는 습관이 들어야지 나중에 3개 할 때 진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단계에서는 던지는 손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시선은 정면, 공이 지나가는 궤적을 보면서 50번 연속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시작! 50번 끝! 자, 지금까지 공 2개를 할 때 공끼리 부딪히는 현상을 보완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잘 된다면 공 3개를 하기 위한 준비는 거의 한 70% 이상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대원들은 반드시 이 영상 처음부터 차근차근 따라해서 이것을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글링은 피지컬뿐 아니라 멘탈적 요소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오랫동안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집중하고 잠깐 쉬고 또 짧게 집중하고 잠깐 쉬고 해야지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할수록 쉬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요. 쉬는 동안에도 두뇌 속에서는 스스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쉬어주는 것도 좋은 훈련 방법이에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리얼타임 원포인트 저글링 레슨으로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 같은 사람도 저글링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오히려 저보다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팅 하시고 오늘 시탐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즐거운 다음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